온라인 수업 연수에 교사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작권부터 출석 인정 범위까지 실무적인 고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명소마다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입구를 막고 2m 이상 떨어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지자체마다 인파 분산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장비가 확충되고 인력도 대거 충원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교사들도 바빠졌습니다. 충북의 단재 교육연수원 온라인 수업연수에 4,900여 명이 몰렸는데요. 저작권부터 출석 인정 범위까지 막상 준비하다 보니 해결할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김명일 기자입니다. 다음 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진행 중인 온라인 수업 연수입니다. 컴퓨터 화면 위로 접속한 교사들의 모습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실시간으로 오고 갑니다. 내 PC가 소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전화기 오디오로 해서 폰을 마이크처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교사들의 걱정 가운데 하나는 의외로 저작권. 교과서나 교자재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할 경우 온라인 수업이란 이유로 상황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한 출판사, 어느 정도 허용하겠다고 한 출판사, 조건을 준 출판사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 상태예요.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할 때의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좀 일괄적으로 교육부나 이런 데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동영상 강의를 일부만 듣고 말거나 틀어만 놓고 영상을 보지 않았을 경우 어디까지 출석으로 인정할지도 고민입니다. 풀결이라든가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으로 출석, 결석을 처리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더군다나 원격 수업인데도 여전히 장비가 완벽하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교육용 프로그램이라든지 PDF 파일 같은 걸 열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려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 이제 그 학교 노트북에 약간 과부하가 걸립니다. 또 학교 장비나 교사에 따라 뜻하지 않은 학습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저희 같이 이런 건 이제 많이 안 써본 사람들은 이거 숙련돼서 그 수업에 적용하기가 사실 엄청 힘들 것 같네요. 충청북도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이 마련한 온라인 수업 연수에는 모두 4,910명이 신청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남은 준비기간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를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도 적질 않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벚꽃이 만개한 명소에 인파가 몰리면서 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2m 이상 떨어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주차 방지 구조물까지 세우고 있는데 여전히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매년 이맘때 수만 명이 찾는 충주댐 벚꽃길입니다. 차량과 노점상이 들어서지 못하게 입구를 막고 갓길에 주차할 수 없도록 중앙선을 따라 임시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벚꽃길 곳곳에는 경고문을 담은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했습니다. 방송 차량은 벚꽃길을 오가면서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달라는 안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벚꽃 개화 지역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령하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모르는 사람이든 일행이든 모두 2m 이상 떨어지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단속이 어렵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뿐 아니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로 왔어요. 이쁜 느낌을 보기 왔어요. 너무 이뻐서 마스크 찾았어요. 있는데 사진을 조금 찍고 앞으로 바로 갈 거예요. 주정차 단속 구간이 아닌 벚꽃길은 차량을 막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단속 차량이 상시 대기하면서 주정차를 못하게 권고하고 있지만 안 지켜도 지자체 권한으로는 단속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협력적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시청과 경찰 합동으로 해서 벚꽃이 북상하면서 청주와 충주에 이어 제천시도 오는 주말 벚꽃 명소 방문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제천시의회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도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시의원 전체 의견을 제천시에 전달했습니다. 홍석용 의장은 고소득층도 시민이고 경기 부양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총선을 보름 앞두고 선거구별 지역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순서는 뜻밖의 거물급 대결로 전국적인 관심이 된 충북의 최대 승부처죠. 청주 흥덕인데요. 후보들의 체급만큼이나 공약도 거물급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세종특별시와 맞붙어 KTX 분기역까지 온갖 개발 호재를 간직한 청주의 끝자락 오송. 개발이 더딘 만큼 가능성도 많은 이곳에 청주 흥덕 주자들의 청사진이 겹쳐 있습니다. 오송의 3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감염병을 전담할 국가기관이나 국립의료원 분원 등을 유치해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구상이 각 후보들 공약의 우선순위입니다. 여기에 현 정부 초대 장관 출신으로 여당 재선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후보는 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백억 체육문화 복합시설에 차질 없는 건립을 추가로 공약했습니다. 내각이라든가 청와대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데 그 확고한 네트워크와 인맥이라든가 역량 이런 걸 갖춘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봐요. 거물급 대결 상대로 관심인 사선 중진의 미래통합당 정우택 후보는 워터파크와 놀이시설을 갖춘 체류형 레저타운 조성을 공약하며 힘 대결에 맞불을 놨습니다. 도를 운영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경험과 경력으로서 이것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 경쟁에 합류한 무소속 김양희 후보는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강과 안전 쟁점을 우선순위로 끌어냈습니다. 분쟁에 또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곳은 항상 가서 제가 메모하고 들었습니다. 작은 것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청주 흥덕의 본선 주자는 모두 4명.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서동신 후보는 별도의 지역 공약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충북 거대 여야 양당이 대규모 출정식 없이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충북도당은 지난달 선대위 발대식을 출정식으로 가름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일은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대거 참석해 승리를 다짐하는 대규모 출정식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양당 후보들은 지역별로 충원탑 참배 등으로 조용하게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청중 동원 유세도 자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부터죠.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소방력이 이젠 보다 균등하게 충원될 수 있다는 얘긴데요. 장비가 확충되고 인력도 대거 충원됩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큰 사고리나 70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자 긴급 차량 신호 운영팀 소방대원들 손이 분주합니다. 자, 미우천 서편에서 하나병원 사거리까지 신호 제어하겠습니다. CCTV를 통해 구급차 경로를 미리 내다보고 신호를 열어줍니다. 청주 오송읍 만수리에서 청주 가경동 한 병원까지 10.5km. 통상 18분이 걸리는 거리가 신호 제어를 통해 7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심정지 환자라든지 임산부 환자, 중증 외상 환자 등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이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든타임 7분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긴급 차량 우선 통행 시스템. 현재 청주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충주 5개 구간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현재 출동 차량의 37%만 갖추고 있는 출동 관제 시스템도 내년까지 100% 설치됩니다. 이를 통해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률을 현재 65%에서 75%로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재난 현장 목적지를 자동으로 신속하게 태블릿에 표시를 해줘서 경로를 안내해 주는 거죠.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든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상황관제 업무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장비뿐 아니라 인력도 대거 충원됩니다. 현재 충북소방 공무원은 2,200여 명. 한 해 100명도 채 충원이 안 됐던 충북소방이 국가직 전환 계획으로 매년 200여 명을 충원하게 되면서 오는 2022년에는 1,200여 명의 현장 부족 인력이 보강됩니다. 이에 따라 일선 소방서에선 현장 출동 부담이 완화되고 긴급 상황 대응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급차 탑승이 운전 1명과 응급구조사 1명이 탑승을 하는 2인 체제였는데 3인 체제로 바뀌면서 응급구조사 2명이 환자를 처치함으로써 충북소방본부는 이외에도 소방공무원 인력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달 착공한 재난안전체험관 일대를 복합타운으로 조성해 주민 안전교육도 주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진천군 초평면의 한 목재 펠릿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발로 인근 공장 2개 동과 목재 재료 저장탑 3개, 내부 기계 설비 등을 태우고 6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재 펠릿 공장 내부에 있던 집진 시설이 폭발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격리 장소 이탈을 중대 불법 행위로 규정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격리를 거부하면서 공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일부터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격리 조치 위반 시 벌칙에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진천 충북도민체육대회 개막일이 오는 10월 29일로 결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하반기로 연기된 충북도민체전을 오는 10월 29일 개막해 사흘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충북도민체전은 당초 6월 11일부터 사흘간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충북도민체전은 가뭄과 장마 피해가 컸던 지난 1978년부터 1980년까지를 제외하고 해마다 개최돼 왔습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시 방문객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위생업소 5,200곳에 출입대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출입대장에 기재한 내용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 소독관리 등 초동 대처에만 활용됩니다. 충주시는 강제 사항은 아니고 방문객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출입대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괴산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괴산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모두 30억 원어치의 상품권에 대해 기존 6%에서 10%로 할인율을 높여서 판매합니다. 개인별 월 최대 한도는 50만 원이며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 가족이 임시생활시설로 청주 시내 관광호텔에 묵게 되면 대폭 할인을 받게 됩니다. 청주 6개 관광호텔은 오늘 청주시와 안심숙소 운영 업무 협약을 맺고 이용하는 가족이 해외 입국자의 항공권과 주민등록 등본 등을 제시하면 객실 숙박료를 최대 58%까지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